요새 자꾸 깜박깜박 하는데 치매가 오나? 지난번에 왜 MRI랑 혈류 검사했을 때 이상 없었는데 왜 영양제 뭐가 좋은지 알려줘봐. 그렇다면 그건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심장에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많아. 지난번에 나도 그랬잖아. 심장이라고? 아, 펌프가 고장나서 꼭대기층에 물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 고치면 되겠어? 그럼 펌프를 고쳐야겠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제 일도 가물가물하고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분 계신가요? 뇌 영양제부터 찾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뇌가 망가지는 진짜 이유는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펌프가 고장났는데 꼭대기층에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도꼭지만 고치고 계실 겁니까?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마주하며 깨달은 진실은 뇌졸중과 치매의 시작점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세 연구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심장과 뇌의 은밀한 연결고리,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울 강력한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호소하십니다. 선생님,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매일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건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셨을 겁니다. 가끔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두근거리는 것도 그저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심장이 예전만큼 피를 힘차게 뿜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여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얻어맞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장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뇌입니다. 심장이 펌프질 한 피가 뇌까지 도달하는 그 짧은 길이 막히거나 흐름이 느려지는 순간 뇌세포는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같지만 사실은 수년 전부터 여러분의 심장이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왔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도 철저했고 큰 병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걷다가 살짝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뇌 MRI를 찍어보자고 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깨끗했습니다. 의사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돌려보냈죠. 하지만 저는 이분의 심장에 주목했습니다. 심전도를 검사해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며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니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 안에서 피가 고여 만들어진 작은 피떡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 언제든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뇌가 아니라 심장을 고치기 시작하자 이분의 머리 멍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비틀거림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드시나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꾸만 눕고 싶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기력 저하가 아닙니다. 심장이 뇌로 보내는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는 단 5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피의 흐름이 조금만 느려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뇌 영양제만 찾거나 비싼 검사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은 방치한 채 말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도 지치고 딱딱해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뿜어내는 혈액의 양인 심박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펌프의 힘이 좋아 뇌까지 피를 콸콸 보내주지만 나이가 들면 펌프 힘이 약해져 겨우겨우 피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특히 서 있거나 움직일 때는 중력을 거슬러 피를 머리 위로 올려야 하니 심장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때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혈관성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의학 지식과 실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100세까지 뇌와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누르셨다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건강 상위 1%의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장의 경고들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만이 심장병의 증상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심장이 나빠져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신 숨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심장 소리가 귀에서 크게 들리거나 숨이 차서 베개를 높게 베어야 편안하다면 이건 이미 심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뇌혈관 건강만을 논하는 것은 기초가 무너진 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혈압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혈관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혈압은 피의 압력일 뿐 피의 질이나 흐름의 속도를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고 노폐물이 가득하다면 심장은 이 피를 돌리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려 지치게 됩니다. 지친 심장은 뇌로 신선한 혈액을 충분히 보내주지 못하고 뇌혈관 벽에는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뇌세포는 하나둘씩 사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나빠진 심장과 뇌혈관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강력한 예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비싼 수술이나 독한 약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가 심장의 박동을 바꿀 수 있고 매일 실천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뇌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뇌가 산다. 이 대명제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볼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지, 내 피가 맑게 흐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심장과 뇌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적인 혈관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을 극대화하고 뇌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피가 거침없이 뇌로 솟구치게 만드는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전략들입니다. 이 전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지배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농도 즉 점도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유연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입니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치매와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나 맑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몸이 무거울까요? 그건 아마도 핵심을 놓치고 겉핥기식 관리만 하셨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이 좋다는 영양제만 수십 알씩 챙겨 드시면서 정작 심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식습관은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심장부터 살려야 한다는 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거린다면 심장은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써야 하고 결국 심장 근육은 비대해지며 펌프 기능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혈전입니다.
심장 안에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소용돌이 치다 보면 피떡이 생기기 쉬운데 이 피떡이 뇌로 날아가 박히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뇌경색의 발병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 음식은 바로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피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인지 그 의학적 기전을 제대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세포의 막을 안정시켜 불규칙한 심장 박동, 즉 부정맥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박동해야 피가 고이지 않고 전신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불규칙하게 뛴다면 피는 심장 구석에 고여썩은 물처럼 변하고 혈전에 온상이 됩니다. 오메가3는 이 과정을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피의 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맑아진 피는 심장이 살짝만 밀어줘도 뇌의 가장 깊숙한 모세혈관까지 막힘없이 도달합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했던 분들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물리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방법은 생선을 고온의 기름에 튀겨 드시는 것입니다. 생선을 튀기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파괴되거나 변질됩니다. 오히려 튀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여 심장과 뇌를 동시에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조림 혹은 오븐에 살짝 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 반드시 곁들여야 할 환상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피의 통로를 넓혀주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피를 맑게 한다면 마늘과 양파는 그 피가 지나는 길을 닦아주는 셈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심장에서 시작해 뇌로 이어지는 혈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려 유명하다는 신경과는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뇌신경약도 드셔보고 비싼 주사도 맞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식단을 점검해보니 고기 위주의 식습관에 채소와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피는 매우 탁했고 심장 박동도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마늘과 함께 쪄서 드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딱 한 달이 지난 뒤 이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10년 넘게 따라다니던 머리 위에 먹구름이 거친 것 같다며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약으로도 해결 안 되던 뇌의 문제가 결국 심장을 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밥상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백세 연구가 지향하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더 비싸고 더 특별한 것만 찾으려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등푸른 생선이라는 기초를 통해 심장의 리듬을 잡고 피를 맑게 했다면 이제는 그 피가 지나는 통로인 혈관 자체의 건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파이프가 녹슬고 좁아져 있다면 결국 수압은 떨어지고 목표 지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정교한 파이프라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현상, 즉 동맥경화는 뇌졸중과 치매로 가는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집착하십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벽의 건강 상태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튼튼하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도 혈관벽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혈관벽이 만성 염증으로 상처나고 약해져 있다면
정상 수치의 콜레스테롤조차 상처 부위에 엉겨붙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뇌로 가는 경동맥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위험이 급증하고, 뇌 속의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면 서서히 인지 기능이 파괴되는 혈관성 치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혹시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찬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피로를 느끼시나요? 이런 사소한 징후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 파이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핵심 음식인 토마토에 주목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채소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혈관이라는 길을 닫고 보수하는 최고의 도로 관리공과 같습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만드는 라이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억제하여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혈관이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심장이 뿜어내는 압력을 유연하게 받아내고 뇌까지 안정적으로 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역시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토마토를 과일처럼 생으로 드십니다.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라이코펜의 흡수율 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 그 구조가 변하며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볶거나 익혀 드실 때 흡수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방식은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매일 아침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뇌혈관의 노화를 막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아침 식단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나요? 혹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가공육이나 설탕 가득한 빵으로 끼니를 때우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백세 연구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보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입이라도 내 몸의 혈류를 바꿀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푸른 생선으로 피를 맑게 하고 토마토로 혈관의 탄력을 높였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원동력인 심장 근육 자체의 힘입니다. 심장 근육이 지치면 피가 맑아도 혈관이 넓어도 소용없습니다. 피를 밀어낼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심장 근육은 점차 얇아지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두꺼워지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심부전의 초기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이 지쳐서 헐떡거리면 뇌는 가장 먼저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 근육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영양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라는 정교한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수한 미네랄들이 적절한 비율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심장 박동의 전기를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심장은 제멋대로 뛰거나 힘을 잃고 맙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 못 이루는 분들, 가끔 가슴이 조이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이 미네랄들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치매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와 혈관 그리고 심장의 기초 체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뇌 건강이라는 철옹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지만 심장과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의외의 복병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심장 근육을 폭발적으로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뇌가 다시 젊어지는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심장이라는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지만 심장 근육에게는 밥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이 전기 신호가 일정하고 강력해야 심장, 근육이 박자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를 뇌 끝까지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시스템을 가동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단에서 이 미네랄들이 빠져나간다면 심장은 방전된 배터리처럼 빌빌거리게 되고 뇌는 그 즉시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 중 유독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며 낮에는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전해질의 결핍이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근육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오른다고 할 때 그 나트륨의 독성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인 바나나와 시금치 그리고 각종 콩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는 사소한 습관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켜 오전 시간대의 뇌 혈류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또 어떻습니까? 마그네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천연의 이완제입니다. 심장 근육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피를 받아들일 공간이 부족해지고 뿜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마그네슘은 이 긴장을 풀어주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머금었다가 더 힘차게 뿜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나 특정 보양식들이 오히려 이 전해질 균형을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공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들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신장은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작 심장에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대량 배출되어 버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이 준 그대로의 식재료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만이 우리 심장 근육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콩을 푹 삶아 만든 청국장이나 나물, 반찬 한 접시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더 확실하게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소중한 건강 파트너 백세연구 채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원장님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혹은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댓글을 읽을 때입니다. 아직 백세연구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주 최신 의학 정보와 실전 건강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는 건강 전도사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댓글로 본인의 건강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심장을 살리는 전해질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륨과 마그네슘을 섭취해도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다시 끈적해지고 미네랄은 세포 속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농축되면 심장은 그 끈적한 피를 돌리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곧 심장의 조기 노화와 뇌혈류 저하로 직결됩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 8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은 그 어떤 명약보다 심장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혈액 속의 전해질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깨우고 뇌로 가는 혈류의 시동을 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여러분의 심장을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다고 말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심장과 뇌를 소리 없이 파괴하는 주범들에 대해 냉정하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짠단짠의 유혹에 빠져 계시지는 않나요? 설탕과 소금은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가 혈압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가득한 음료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액 속에 염증 유발 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고스란히 뇌혈관의 미세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뇌혈관에 염증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벽은 점차 두꺼워지고 그 안쪽 통로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펌프질을 해도 뇌세포까지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의 서막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를 중독시키고 심장을 병들게 하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설탕과 가공식품을 치워야 합니다. 대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과 토마토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들로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드신 음식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30년 의료 현장 경험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자생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생력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뇌가 보내는 경고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나쁜 습관을 고수한다면 그 어떤 의사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이고 뇌는 맑은 정신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아픈 것입니다. 뇌졸중과 뇌경색 그리고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잘못된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을 살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다시 열어주는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심장과 뇌가 유일하게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보수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심장은 휴식 없이 계속 가동되어야 하고 뇌 속의 노폐물은 배출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갑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심장과 뇌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음식 보충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전해질 부족의 신호이자 심장이 보내는 비명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습관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가 먹은 좋은 음식들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장과 뇌를 살리는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적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리듬을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지휘자이고 전신혈관은 악단과 같습니다. 지휘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악기들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혈액순환의 리듬을 완벽하게 조율하여 심장에서 뇌까지 이어지는 혈류를 폭발적으로 개선하는 의사들만의 비밀스러운 습관들과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는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리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은 가슴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는 제2의 심장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종아리 근육입니다. 심장이 피를 아래로 뿜어주는 펌프라면 종아리 근육은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중력을 거슬러 심장과 뇌로 밀어 올리는 하반신 펌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심장이 튼튼하고 피가 맑아도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 피가 다리에 정체되어 있다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에게 뇌 혈류 저하의 주범은 바로 이 하체 펌프의 가동 중단입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단순히 노화의 증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뇌로 올라갈 피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권하는 습관 중 하나는 바로 까치발 들기 운동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까치발을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압박하고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과 뇌로 수직 상승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뇌혈관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으며 활력을 되찾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나 설거지를 하실 때 수시로 까치발을 들어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혈류 조율의 핵심입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심장이 덜 지치고 심장이 편안해야 뇌가 비로소 평온을 찾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질소산화물의 생성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질소산화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드는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 물질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나오지 않다가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할 때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걷기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유는 단순히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관 속에 질소산화물을 채우고 그 힘으로 뇌혈관의 구석구석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장 근육에 과부하를 주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평지 걷기가 시니어의 심장과 뇌에는 가장 적합한 보약입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100세 연구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직접 쓰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심장과 뇌혈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도 조절입니다. 우리 혈관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뇌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운동을 권장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겨울철 새벽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외출 시 목도리와 모자만 잘 챙겨도 뇌로 가는 혈관의 온도를 유지하고 돌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곧 뇌혈류의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반신욕이나 족욕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 리듬이 살아납니다. 심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류는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물에서 20분 내외로 즐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족욕을 마친 후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 펌프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온도 관리 하나가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을 막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바로 혈압약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미루거나 임의로 중단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높은 혈압을 방치하는 것은 뇌혈관에 매일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는 심장의 과부하를 막고 뇌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과 생활 습관들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몸의 바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되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합쳐질 때 비로소 완벽한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호흡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고 빠른 흉식 호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심장을 늘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심장이 긴장하면 혈관은 수축하고 뇌로 가는 혈류는 불안정해집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심박동수를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전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배가 불룩하게 나오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심장의 리듬이 차분해지면서 뇌로 맑은 기운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은 심장과 뇌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통로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감정의 변화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분노는 심장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전 유발 물질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리가 띵하고 아픈 이유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며 뇌혈관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혈관을 다스리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의 펌프 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뇌 건강을 위해 명상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뇌혈관 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야 여러분의 혈관도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부터 온도 관리 그리고 호흡과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심장과 뇌를 지키는 전방위적인 생활 습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내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믿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습관들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강력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장을 살리고 뇌혈관을 좋아지게 만드는 음식과 습관들을 총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 영양제의 진실과 의료인으로서 제가 매일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설계도는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건강의 비밀이 다음 페이지에서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뇌 영양제의 진실과 제가 매일 실천하는 단 하나의 핵심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수많은 영양제들이 넘쳐납니다. 진코빌로바, 포스파티딜세린, 오메가3 등 이름만 들어도 현혹될 만한 제품들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며 불티나게 팔립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한 심장과 뇌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심장이라는 펌프가 고장 나 있고 혈관이라는 파이프가 꽉 막혀 있다면 그 영양소들은 결코 여러분의 뇌세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비싼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데 비료만 준다고 꽃이 피겠습니까? 뇌 영양제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영양제를 뇌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강력한 혈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혈류 시스템의 중심에는 심장의 엔진 오일이라 불리는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이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이 발전소가 돌아가게 하는 불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이 성분은 급격히 줄어들고 심장 근육은 점차 활력을 잃어갑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영양제를 딱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심장 건강을 위한 코엔자임 Q10을 꼽습니다. 코큐텐을 드실 때는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뇌 영양제는 아니지만 심장의 펌프 기능을 되살려 결과적으로 뇌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공된 알약으로 드시기 전에 소고기, 고등어, 브로콜리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뇌와 심장을 살리는 100세 연구만의 24시간 실천 강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과표를 여러분의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깊은 복식 호흡을 5분간 실시합니다. 밤새 걸쭉해진 피를 깨우고 심장에 산소를 가득 채우는 의식입니다. 아침 식사는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달걀과 함께 드십시오.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뇌세포의 염증을 막아주는 최고의 아침 보약입니다. 오전 시간 중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십시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자극해 뇌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십시오. 피를 맑게 하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오메가3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오후 시간,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 하나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칼륨과 마그네슘이 심장 근육의 배터리를 충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퇴근길이나 저녁 산책 시에는 평지를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며 혈관 속에 천연 혈관 확장제인 질소산화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것이 하루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세척 과정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가볍고 싱겁게 드십시오.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은 밤새 심장을 혹사시키고 뇌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며 전신 혈관을 이완시키고 오늘 하루 고생한 심장과 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서 깊은 숙면에 들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보수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로 이어질 때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고 여러분의 뇌는 치매와 뇌졸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학의 힘이 대단하다고 믿지만 진정한 치유의 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뇌혈관을 뚫는 것보다 평소에 토마토 하나를 더 먹고 한 걸음 더 걷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의학적 실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똑같이 혈관이 좁아졌어도 심장을 관리하고 피를 맑게 유지한 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분들은 결국 재발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꼭 토마토를 식탁 위에 올리십시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100세 건강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100세 연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 건강한 쟁취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가이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주변에 머리가 자꾸 멍하다고 하시는 분, 건망증이 심해져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뛰길 바랍니다. 그 힘찬 박동이 여러분의 뇌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생명력을 전달하길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혈관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실이 됩니다. 맑은 정신과 활기찬 몸으로 100세를 누리는 그날까지 100세 연구가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은 임상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장처럼 뜨겁고 뇌처럼 맑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혈관의 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오늘 드신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이 내일의 깨끗한 혈액을 만들고 오늘 실천한 까치발 들기 한 번이 모레의 맑은 정신을 만듭니다. 이 정직한 쌓임을 믿으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멈추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00세 연구의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건강한 미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몰랐던 뇌혈관을 청소하는 의외의 과일들과 혈당을 조절해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100세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과 뇌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